1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자 이것이 이제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는 전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될지 원칙 국회의장이 던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힘이 답은 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매우 싸늘한 상태다. 예.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 윤석열이 지금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저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자기 세력들에게 부추기는 활동을 하고 있고 국힘을 불러서 대선에서 이겨라 이런 작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 이슈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마음껏 자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마용주 대법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있죠. 상설특검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있죠. 이 동의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예. 하지도 않죠. 자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내란 세력으로 준동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한덕수 이슈가 있고 최상목은 어떻습니까? 최상목은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슈 그 전에 이미 위헌적인 행동을 해서 파면은 언제라도 가능한 수준의 탄핵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더 있죠. 국힘이 지금 어떤 태도와 상태를 보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윤석열이 이렇게 파면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파면의 내용을 판결문에 담고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형식적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다 대선에 미쳐가지고 실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계속 해보겠다고 얼굴 알리는 수단으로 지금 대선 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상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참 정말로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자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일단 개헌 필요한 건 맞죠. 이건 개헌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번 대선과 개헌을 왜 동시에 해야 되는지 그 당위가 매우 떨어져요. 국민의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석 정도만 설득을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이 의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개헌하지 못할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대선에다가 이 개헌을 넣어가지고 판이 흔들리게 만드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제가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헌하자는 부분이 두루뭉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할 때는 뭘 두고 생각하느냐면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뭐 프랑스에 있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워딩만 보면은 마치 대통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같은 다른 권력 구조를 생각해보자, 통치 구조를 생각해보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이지 혐오를 느끼는 제도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은 게 불과 1987년 개헌 때문에 하게 됐죠. 근데 직접 대통령을 손으로 뽑아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정당을 비틀어 잡고 여당을 뒤틀어지고 공천권을 틀어잡고 완전히 당을 자기 하부 조직으로 이용하는 꼬라지를 윤석열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진짜로 이제 정당만 장악하면 어떤 사람이 마쿠에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쿠에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것이고 국회의원에게 굉장한 권한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스펙스 시청자분들이 예전부터 개헌 얘기만 나오면 의원 내각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해 오셨거든요.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도 그런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고, 그럼 오해의 여지를 주는 것은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 생각에 우원식 의장이 대권 출마에 욕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많이 나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력구조 개편의 안중에는 의원 내각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5년에서 그렇죠. 4년으로 일단 줄이고 중임제 대통령으로 가서 대통령이 4년 하고 나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중임제 대통령제가 이제 유력하고 그 과정에서 총리를 책임 총리로
확실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총리의 권한을 확실하게 권한을 대통령과 분리되는 상황으로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게 책임 총리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 내각제까지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풍토상 가보자라고 하는 개헌안은 일단 가기가 어렵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문제와 그리고 책임 총리 문제를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서 권한으로 명확하게 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달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또 뭔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지금 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다당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됐던 개헌 논의 중에서 지금 현재 제1당과 제2당 쉽게 말씀드리면 22대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최소치를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합의를 국회에서 먼저 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의 이제 전국 통치 지방선거 때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가고 있고 오늘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안을 던지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란 세력 척결 한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금부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자. 개헌은 여야 간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지난 대선에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이제 개헌을 하자고 했으니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란 세력 척결과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개헌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딱 1년 뒤입니다. 1년 뒤의 지방선거 때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이 상황에서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오늘 또 오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 제안한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테고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짧은 기간에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내란 세력 일당의 처리 문제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초점을 흐리고 이슈를 분산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죄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것이 허지부지 되는 상황이 올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메시지고 유원식 의장에게 선의가 있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아쉬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 내각제 얘기만 나와도 염증을 일으키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메시지에 선의로 하셨다면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 임기 이번 기회에 손봐야 된다. 임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선거구제 개편을 반드시 해서 양자 독식 체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화되게 얘기를 해줬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툭 던지니까 그럼 유원식이 생각하는 게 뭐야가 궁금증이 저절로 생기면서 오해 소지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굉장히 좀 뭐 노림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림수가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누차 이분이 이제 행동을 좀 먼저 하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 과제 이런 데 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긴 하지만 이분이 다른 계산을 하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 김대현 TV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내란 청산 먼저 하고 4년 중임제 이재명 대통령 8년으로 가자 이런 의견도 이제 주고 계신데 일단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내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답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국힘 쪽에서도 의견이 나오겠죠.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의견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것이 이슈로서 만약 제1당 민주당, 제2당 국힘이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 쭉 이렇게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런데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슈가 2, 3일도 가지 않고 그냥 오늘 이렇게 제안한 내용 정도의 의미 외에는 이슈에서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다. 당사자인 국회에서 제1당과 제2당 그리고 야당이 아니죠. 제3당 조국혁신당까지 받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이슈인데 오늘 오후에 정말 놀라운 것은 원직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일과 그리고 조기 대선 일과 개헌 이슈를 같이 맞물려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뉴스는 어쨌든 나왔다.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마지막 네. 하나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선 때 어떻게 구도가 짜여지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는 뭡니까? 내란 청산 아닙니까? 내란 청산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대결로 구도가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헌을 넣어버리면 이재명 안과 국민의힘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견성 승리자 누군가 나오겠죠. 만약에 김문수가 승리한다면 김문수 안대로 개헌할 거냐 이재명 안대로 개헌할 거냐 이걸로 싸움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게 이때까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피 흘리면서 쟁취했던 이 심판의 구도가 이상하게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적절한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국힘의 원래 이제 스타일로 보면 이걸 이제 악용해가지고요. 막 흔들 거예요. 자, 우리는 중임제는 반대인데 책임 총리는 찬성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를 던져 놓은 것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